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과 정배열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동평균선 차트라고 하는 것은 시장 주체자들, 외국인 기관, 개인들 간의 시장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선이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종가를 평균 낸 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OMA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5일간의 주가의 종가를 평균 내서 나눈 선이다.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높은 주가를 더해서 평균 내면 평균값은 올라갈 것이고요. 낮은 주가를 더해서 평균 내게 되면은 주가는 이렇게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꼭 기억을 하셔야 내일의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할지 또 하락을 할지를 예측 가능합니다. 오늘은 20MA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MA라고 하는 것은 20일 Moving Average, 20일 이동평균선을 말합니다. 20일 동안의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며 심리적으로는 20일 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매매한 사람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21선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내고 기울기의 각도가 평형을 이루고 우하향의 방향을 향하고자 한다면 하락을 예고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MA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하는데 대단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생명선이라고도 그럽니다. 한 달 동안의 이동평균 가격이죠. 21선이 이와 같이 상승을 하다가 횡보를 하다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이런 위치를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그럽니다.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모습, 인플렉션 포인트라고도 하고요. 이런 것을 우리는 새들 포인트라고도 그럽니다. 새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 한 장이죠. 말 한 장을 보기에는 이렇게 둥그렇죠. 올라가다가 하락하는 이런 곳을 우리는 변곡점이다. 추세가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지점.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런 것도 우리는 다 변곡점이라고도 그러죠. 추세가 변화를 이루고 있다. 변곡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승하던 기울기가 횡보를 하고 하락하는 추세의 변화를 이루는 곳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20MA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가 MACD라고 하는 보조지표를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MACD라고 하는 보조지표요. 이와 같은 이 MACD라는 것도 단기 OMA 그리고 좀 이것도 단기지만 OMA와 20MA의 차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의 차이를 가지고 만든 보조지표입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볼린저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21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21선이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이 주가가 21선을 경계로 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변동을 하면서 주가는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볼린저 밴드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이동평균선도 역시 20MA입니다. 사람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15MA를 사용하기도 하고 최진식 같은 사람은 33일선을 중심으로 또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21선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보조지표 이거 볼린저 밴드입니다.
또 일본 사람이 만든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것도 21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때는 요 21선을 전환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21선을 어쨌건 가지고서 일본 사람이 만든 일목균형표, 이 또한 차후에 간략하게 이틀 정도면 충분히 어느 정도 중수 이상의 줄인 분들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21선의 20mA를 사용하는 용도는 대단히 많습니다. 한 달의 평균 주가의 가격을 나타내기에 상당히 관찰하기에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등평균선들의 속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MA라고 하는 것은 5개의 총가를 가지고 평균 내기 때문에 상당히 움직임이 빠르지요. 그리고 20mA라고 하는 것은 20개의 종가를 평균 낸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이렇게 더딥니다. 60mA는 3개월간의 평균 주가이기 때문에 평균을 내어도 서서히 이렇게 움직이겠고요. 120mA는 6개월입니다. 따라서 더 천천히 변화가 천천히 움직일 것이에요. 이동평균선의 속도를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것은 5mA의 이동평균선이고요. 이것은 20mA의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것은 60mA의 이동평균선이 되겠고요. 이와 같이 120, 240, 480 이렇게 큰 평균을 낼수록 서서히 변화를 이루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정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보다 위쪽에 오른쪽에 화살표가 바로 타임, 시간입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즉 날짜가 지나감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5일 이동평균선은 빨리빨리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겠죠. 급등주는 대단히 5일선이 가파르게 되겠죠. 이와 같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고 장기 이동평균선이 아래에 있으면서 오른쪽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부채꼴 모양처럼 퍼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정배열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면 역배열은 거꾸로 되면 되겠죠. 역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게 되면 5일선은 뚝뚝뚝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질 것이고요. 쫓아오던 21선은 서서히 이렇게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21선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또 61선은 더 서서히 이와 같이 이렇게 서서히 내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건 5일선이요, 21선, 61선 이렇게 상승하던 주가가 변곡점을 형성하고 즉 추세의 변화가 이렇게 상승해서 하락으로 가면서 아래쪽이 바로 단기 이동 평균선, 위쪽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 된다라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단기 이동 평균선, 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쪽에 있을 적에 이와 같은 것을 역배열이라고 그렇습니다. 역배열과 정배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잠시 주가의 상승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바닥권에서 누군가가 많이 사면 주식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드러나게 되면 주가는 상승합니다. 또는 영화에서처럼 작전 세력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지만 단지 수급 상황으로 매수와 매도하는 주체들, 수급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매수세가 많다는 뜻이고요. 작전 또는 기업의 가치 증대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잠시 이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책에서는 이렇게 되죠.
정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5일선이 이렇게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21선은 아래쪽에 있고요. 61선은 이렇게 아래쪽에 있습니다. 정배열입니다. 주가가 대부분의 책에서는 정배열이 되면은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가가 올라서 정배열이 되는 것이지 정배열이 되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정배열이 되어서 주가가 오른다 또는 골든크로스 정배열이 되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오르니까 정배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적 분석은 후행성이라는 것을 이곳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증대합니다. 주가가 오르고 그러면 이 가격들을 매일매일 평균을 내게 되면 OMA라고 하는 것은 상승하게 되죠. OMA 5일선이 평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점차 돈을 많이 벌게 되면 21선도 당연히 평균을 내면 점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하니 정배열이 되는 것이지 정배열이 되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우리는 기술적 분석은 후행성에 불과하다. 기업의 가치가 상승을 해서 주가가 오르게 되면 정배열이 되고 급등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라고 있는데 이동평균선을 가지고서 나타나는 현상을 골든 크로스, 골든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죠.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의 크로스 이렇게 만나는 것이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나는 걸 우리는 크로스라고 하죠. 그러면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상향 돌파하는 것을 골든 크로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21선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떨어지고 서서히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21MA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일선, 5MA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가파르게 떨어지죠. 그리고 가파르게 먼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이것이 5MA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죠. 단기 이동평균선이 좀 긴 장기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상승하면 이런 점을 우리는 골든 크로스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매수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약자로 DC라고 할 것입니다. 골든 크로스. DC가 아니라 GC가 됩니다. 여기 잘못됐네요. 정정을 하겠습니다. 골든 크로스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하향 돌파하는 것. 21선이 서서히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꺾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0MA라고 한다면요. 상승하던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또 보이겠죠. 그러면 이 위에서 5일선을 더욱더 가파르게 되면서 횡보하면서 이렇게 먼저 꺾일 것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자리 이것은 OMA가 됩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이 이와 같은 21선이라든지 61선이라든지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하향 돌파하는 것을 우리는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죽음의 교차점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또 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을 이렇게 21선이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5일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락을 하니까 더 아래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이게 5일선이고요. 그러면 이런 점을 우리는 골든 크로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골든 크로스라고 한다면 이렇게 21선을 하향하다가 상승을 합니다. 이것이 21선이고요. 5일선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골든 크로스가 되는데요.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골든 크로스면 주식을 하면 이곳에서 매수하라는데 실제로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1선이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가 21선이 횡보를 거치고 다시 상승을 하고 그러면 5일선이 이와 같이 크로스를 하려고 한다면 벌써 주가는 이것보다도 훨씬 이곳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가는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벌써 주가는 여기만큼에 있게 됩니다. 기업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5일 이동평균선이 이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훨씬 10%, 20%대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실제로 살 수가 없는 현실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것은 저는 바로 기업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5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역별이 되면서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턴을 할 것입니다. 고점에서 30% 또는 주가가 고점에 형성을 하면서 이렇게 한 달 정도라든지 한 달 보름 정도라든지 이렇게 30% 35%가 하락이 됩니다. 5일선이 이렇게 한 달 이상을 하락을 하다가 횡보를 하게 됩니다. 기업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OMA가 하락한다는 것은 주가가 계속해서 5일선의 아래에 위치하니까 자꾸자꾸 낮은 가격을 더해서 평균을 내다 보니까 이 5일선은 자꾸자꾸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횡보를 할 때는 이제는 가격이 기간 조정을 거치는 것이죠. 이렇게 더 낮은 가격이 아니라 약간 높은 가격 또는 횡보의 가격, 보합 가격 이런 것을 더하게 되니까 5일선은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 횡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언제 매수를 하느냐? 고점에서 30%, 40% 정도의 하락을 하고 기업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바로 5일선을 이렇게 몸통으로 양봉이 나올 때 사면 되는 것입니다.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5일 이동평균선보다 종가가 높다는 것이죠. 이 높은 가격을 다시 평균을 내게 되면 이제 서서히 주가는 5일선을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 횡보를 하고 이렇게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골든 크로스를 보고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이미 5%, 10%, 20%의 상승한 위치에서 주식을 사게 됩니다. 따라서 좀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기업 가치를 연구를 하고 고점 대비 어느 정도 물론 찹주라고 한다면 하염없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기업의 성장성이 담보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고점에서 어느 정도의 선에서 횡보하고 또 5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상향인 종가가 나올 때 돌파하는 이런 자리를 하게 되면 골든 크로스 정도를 보다 먼저 주식을 선취매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취매를 하고 기간을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건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자면 골든 크로스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 이게 21선도 좋고요. 61선도 좋고요.
이런 장기선을 단기선으로 이렇게 돌파한다. 21선이 돌파한다. 또는 5일선이 이렇게 돌파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단기 골든크로스, 21선이 61선을 이와 같이 크로스하게 되면 중기 골든크로스, 61선이 121선을 이렇게 돌파하게 되면 장기 골든크로스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골든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것을 골든크로스다. 데드크로스는 거꾸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제 6번째, 주가의 이동평균선은 모든 차트 보조지표의 근간이 됩니다. 그랜빌의 매수 매도 원칙 역시 4가지에서 그랜빌이라는 사람은 8가지의 매매 원칙을 발표하지요. 그러나 종국에는 그랜빌 스스로도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실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일목균형표 역시 구름대 또는 선행스팬, 후행스팬 여러 가지도 전환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볼린저 밴드도 차후에 언급을 제가 영상에서 만들어 보겠지만 볼린저 밴드는 한 3일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수 이상은 충분히 됩니다.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역시도 보통은 21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랜빌의 매수 원칙을 이동평균선으로 잠시 한번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매수를 하느냐 그러면은요, 그랜빌에 따르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고 이렇게 21선이 어느 정도 횡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5일선이 이거보다 더 아래쪽으로 뚝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횡보를 하면서 이와 같이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고 다시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러면 그랜빌에 의한다면 언제 주식을 사느냐 그러면 여기쯤에서 주식을 삽니다. 여기가 바로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추세의 변화가 생기는 이런 점, 이것도 역시 변곡점이 되네요.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21선이 이제 횡보를 하고 그곳을 먼저 골든 크로스를 발생하고 다시 눌림목처럼 다시 떨어지고 상승하는, 그러면 여기도 바로 그러면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하락을 하다가 상승하니. 그러면 이런 자리가 바로 최적의 매수 시점이라고 모든 사람은 말합니다. 당연하지요. 이제 하락하던 추세가 이제 정배열의 시작 시점이고요. 이런 자리를 우리는 쌍바닥이라고도 합니다. 바닥을 2번 찍었다. 그러나 오른쪽의 이 바닥은 이 앞전의 바닥보다 조금 높습니다. 속된 말로 우리는 이거를 짝꿍둥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이 상승 21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더 떨어졌다가 갈 수도 있죠. 이런 것을 바로 쌍바닥 하나 둘. 그러나 요건 1번의 위치, 이건 2번의 위치. 어떤 주식은 이렇게 골든 코스를 냈다가 더욱더 천저점보다 여기보다 더 떨어졌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3번이요. 가장 좋은 위치는 바로 1번입니다. 다시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 밀리는데요. 그러면 이런 3번, 2번의 위치보다 좀 더 떨어지지 않고 턴하고 이곳을 돌파하는 모습이요. 그러면 저점과 저점을 이와 같이 이렇게 이어보니까 이제는 추세가 하락을 하던 주가의 모습이 상승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어떤 사람은 2번과 3번의 이 위치 정도는 쌍바닥은 아니다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곳이 21선이 떨어지고요. 5일선이 돌파하고 아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서 2번까지 올 수도 있고 3번이 올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더욱 푹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턴하고 갈 때 이 위치 내지는 이 위치를 돌파하는 자리가 더 확실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그랜빌이 만든 매수 원칙 4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뒤집어 놓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쌍봉이라고 하는 고점에서의 매도의 위치에 해당하기도 하죠. 여기서는 주가의 여기서의 참고사항입니다. 반드시 이와 같은 것을 차트를 공부할 때는 첫 번째 수급, 두 번째 거래량, 세 번째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이 모습들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옵션이죠. 그래서 주식을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나 경제학 교수 또는 경영학 교수들이 항상 주식을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랜빌이 말하는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수 매도하는 이러한 모습. 하지만 이런 곳에서 옵션은요, 수급이 뒤따라줘야 되고요. 주가의 위치가 바닥권이고 거래량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횡보의 모습을 하겠죠. 만약에 이렇게 상승하다가 하락을 하면서 이곳에서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분출하게 된다면 이제 상승은 시작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거래량이 너무 없다라고 한다면 상승의 힘은 약하겠죠.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수급 동향을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위치에서의 거래량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래량도 확인해야 되겠고요. 또한 이곳은 세 번째는 주가의 위치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가의 상승한 위치에서의 모습인가? 주가가 바닥권에서의 위치인가? 고점에서의 모습인가? 이 세 가지 형태를 어느 정도를 점검하고 또한 나중에 하게 되면 네 번째 보조지표도 확인하고 꼭 한 가지만 아니라 다양한 옵션들과 함께 주가의 위치를 해석하고 번역을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분석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단기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단기 투자자 또는 데이 트레이딩도 다 분봉, 현재는 일봉, 주봉 모두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데이 트레이딩이나 하루하루 하는 전업 투자자분들은 분봉에서도 이와 같은 공부를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동평균선과 정배열의 두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랜빌의 매수 원칙 이거 하나 더 소개를 한다면요. 이것이 만약에 61선입니다. 61선이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21선이 이와 같이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하고 다시 턴하고 이런 모습, 이것이 21선입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이런 설명을 했죠. 21선이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는 선, 그리고 5일선이 요 밑에서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다시 턴하는 이런 모습, 이와 같이 물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변곡점에서 상승하는 것을 보고 거래량이 더 분출하면 금상첨화겠죠. 그리고 이런 위치 21선이 61선 위에서 또 21선이 있으면 이와 같은 자리에서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이런 모습을 하게 되면
더욱더 좋은 매수의 위치, 즉 이동평균선을 가지고서 주가의 바닥인 위치에서 이런 자리가 나오게 되면 매수하는, 이것이 바로 거래량과 이동평균선 정배열에서의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조금은 어려워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에다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글로써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은 쉽게 설명한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이동평균선과 정배열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캔들과 추세, 트렌드에 대해서 두 번째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